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남긴 유서 3장 중 가족에게 남긴 2장의 유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네, 임 씨는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임모 씨는 유서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내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에게는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며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글을 남겼습니다. 두 딸에게는 희망이었고 꿈이었다는 말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짤막한 4줄로 마무리된 나머지 한 장에는 부모에게 자주 찾지 못해 미안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유서 비공개에 따른 일각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유족들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편 임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6시간 전쯤 1k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4시 50분쯤 임 씨가 집에서 나와 인근 마트에서 호일 도시락과 소주, 담배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번개탄 구입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반 증거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자살 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과 추경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서 담판을 시도하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국정원 현장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금주 중 삭제된 자료가 100% 복원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 규명은 제가 장담컨대 이번 주 안에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이번 주 안에 100% 삭제된 파일을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고 국정원이 오늘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야당에는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 복원 과정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직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국정원이 제대로 복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뒤에야 현장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 현장 조사이기 때문에 전문가 대동은 필수적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복구됐는지, 로그 파일에서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이병호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임 과장의 자살과 관련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첫 회동을 하고 추경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담판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 원내사령탑 교체 이후 상견례 성격이기도 하지만 해킹 사건이란 돌출 악재 탓에 생산적인 만남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올 들어 12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국정원 해킹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청와대. 아직은 의혹만 무성할 뿐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킹 전국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해킹 전국 공방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는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 외에 드러난 게 없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거부권 정국을 마무리 짓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따른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헌정회 오찬에서처럼 국리민복을 강조하며 24일까지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해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청와대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도 핵심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 발언에도 큰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적시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징용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종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 임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장합니다. 기무라 히카루 상무를 비롯한 회사 대표단은 미군 포로 징용 피해자인 제임스 머피 씨를 만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この度のお詫びは当社の企業理念に基づき過去の不幸な出来事を反省しより良い未来に向けて一層の努力を重ねる決意を示すものでもございます。 실제로 머피 씨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미쓰비시의 구리강산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습니다. 미쓰비시는 회사 전신인 미쓰비시 광업 시절 900여 명의 미군 포로를 탄광 4곳에 강제로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머피 씨는 전쟁이 끝난 뒤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 사과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쓰비시의 사과를 주의 깊게 들었다.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happened to be the first time that we've heard those words, and they really touch you at the heart of the thing. 회사 측은 그러나 이날 한국인과 중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무라 상무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쓰비시의 이번 사과는 아베 총리가 다음 달 발표할 종정 70주년 담화를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미쓰비시만 유독 사과에 나선 이유,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 일본군 위안부 등 취재진의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회사 대표라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김종우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강제 노역과 관련해 미군 포로에만 사과하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사 측을 규탄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는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은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단숨에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자발적 해결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양국의 수도에서 미국과 쿠바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쿠바 이익대표부 건물. 현지 시간 20일 쿠바 의장대가 건물 밖으로 힘차게 걸어 나오고 쿠바 국기가 개양됩니다. 지난 1961년 국교 단절로 내려졌던 것과 같은 국기로 주미 쿠바 대사관이 5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음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한복판에 쿠바 국가가 연주됩니다. 지난해 말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추진 선언에 이어 7개월 만에 완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Vemos que ello sería una contribución a la paz, el desarrollo, la equidad y la estabilidad del continente.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건물 밖에서는 반세기 만의 국교 정상화를 지지하고 대쿠바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I feel pretty excited. I think it was time for the embargo to end, and I think this is a great step for it.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쿠바 카스트로 정권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번 국교 정상화에 항의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It's a mistake. It's another Obama mistake. 한 쿠바 이민자는 뱃속에 감춘 붉은 물감을 터뜨리며 항의하다 체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은 성황리에 끝났고 미국 국무부 청사 1층 로비에도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92개국 깃발 사이에 쿠바 국기가 걸렸습니다. 같은 시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도 미국 이익대표부가 대사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워싱턴에서처럼 대대적인 기념 행사는 열리진 않았지만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정식 개관식은 다음 달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아바나 방문 때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김범현입니다.